안녕하세요. 노영래 교수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 책에서는 청년 창업자가 CEO로서 꼭 알아야 할 원가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6개 파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는 경영 기획 및 활동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알기 쉬운 원가 관리의 파트 5에서는 경영자가 원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이러한 경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기업이 적자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학습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자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만 효과가 없을 때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저수익성 또는 적자 발생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할 경우 변동원가는 절감할 수 있으나 고정원가는 절감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어떤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할 때 경영자가 유의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공원이익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이익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계속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에 도움됩니다. 경영자의 두 번째 유의사항은 절감 가능한 고정원가의 존재 여부와 그 규모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으로 절감 가능한 고정원가가 공원이익보다 클 경우 제품 생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정 제품의 생산 중단으로 고정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면 비록 공원이익이 발생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원이익 규모과 고정원가 절감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공부할 경영자가 어떤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해야 하는 3번째 내용은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다른 제품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기업은 한 가지 이상의 여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각 제품은 적자 발생으로 생산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제품과 3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립적인 관계, 보완적인 관계, 대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간의 관계에 따라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은 다른 제품의 생산 판매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다른 제품들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 이익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업 내에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 없다면 앞서 설명한 공원이익의 발생 여부와 절감 가능한 고정원가를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업 내에 적자 발생 제품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거나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 이들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한 영향도 함께 분석하여야 합니다. 우선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완적인 관계란 적자 발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반대로 적자 발생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제품의 수요도 함께 감소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보통 이러한 관계의 제품을 보완제라 합니다. 기업 내 적자 발생 제품에 대한 보완제가 있을 경우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은 보완제의 판매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발합니다. 이에 보완제의 판매량 감소와 이로 인한 보완제의 이익 감소 규모를 검토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할 경우 해당 제품에서의 기업 이익에 대한 영향과 보완제에서의 기업 이익에 대한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이 기업 이익의 감소를 유발할 경우 보완제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생산하는 것이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 타당합니다.
그런데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이 기업 이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의 이익 개선 효과와 보완제의 이익 감소 영향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중단이 기업 이익을 개선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보완제의 생산 판매 감소로 인한 이익 감소 효과가 더 클 경우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의 이익 개선 효과보다 보완제의 이익 감소 효과가 더 클 경우 해당 적자 발생 제품은 생산 판매를 계속하는 것이 기업 이익 관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적자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 개선 효과보다 보완제의 이익 감소 효과가 더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이 기업 전체 이익의 개선 효과로 이어지게 되므로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제의 상황 3은 홍길동 분석점에서 라면과 떡볶이 판매는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떡볶이 판매를 중단할 경우 라면 판매량이 3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 상황을 근거로 떡볶이 판매 중단의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예제의 상황 2는 라면과 떡볶이가 독립제로 간주한 상황으로 떡볶이 판매를 중단할 경우 공원이익과 절감 가능한 고정원가까지를 고려하였을 때 영업이익이 현재보다 2,10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제 3은 라면과 떡볶이가 보완제인 것으로 가정하여 예제 2와 달리 떡볶이 판매 중단이 라면의 판매량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상황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보완제인 라면 판매량이 30% 감소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소하는 영업이익은 판매량 30%에 해당하는 공원이익이 됩니다. 떡볶이 판매 중단으로 감소하는 라면 판매량은 12,168인분인데 여기에 라면 1인분의 공원이익 2,900원을 곱하면 라면에서 감소하는 총 공원이익은 3,52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떡볶이 판매를 중단할 경우 당초 상황 2에서는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이 현재보다 2,106만원 감소하게 되었으나 상황 3에서는 라면의 총공원이익이 상황 2보다 3,528만원 추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은 현재보다 연간 총 5,634만원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연간 1,546만원의 적자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면과 떡볶이가 보완제 관계에 있을 경우 떡볶이 판매 중단은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떡볶이 판매는 계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떡볶이와 라면이 대체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기업 내에 적자 발생 제품과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제란 적자 발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제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반대로 적자 발생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제품의 수요는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기업 내 적자 발생 제품에 대한 대체제가 있을 경우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은 대체제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발합니다. 이에 대체제의 판매량 증가와 이로 인한 이익 증가 효과를 검토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할 경우 해당 제품의 기업 이익에 대한 영향과 대체제에서의 영향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으로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경우에는 대체제에서의 이익도 발생하므로 해당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이 기업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타당합니다. 그런데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이 기업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이를 대체제의 이익 증가 효과를 함께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중단이 기업 이익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대체제의 생산 판매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 효과가 더 클 경우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적자 제품의 생산 판매 중단의 이익 감소 영향보다 대체재의 이익 증가 효과가 더 클 경우 해당 적자 발생 제품은 생산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기업 이익 관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이와 반대로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단할 경우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 감소 효과보다 대체재의 이익 증가 효과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는 적자 발생 제품의 생산 판매를 계속하는 것이 기업 전체의 이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제를 통해 다른 제품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의 상황사는 홍길동 분석점에서 라면과 떡볶이 판매는 서로 대체적 관계를 갖고 있어 떡볶이 판매를 중단할 경우 라면 판매량이 3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 상황을 근거로 떡볶이 판매 중단의 효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예제의 상황 2에서는 공원 이익과 절감 가능한 고정원가까지를 고려하였을 때 라면 판매를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이 2,106만 원 감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떡볶이 판매 중단이 라면의 판매량을 30% 증가시키는 효과가 추가된 것입니다. 대체재인 라면 판매량이 30% 증가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업이익은 판매량 30%에 해당하는 공원이익만큼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 4에서 증가하는 라면 판매량은 12,168인분이 되고 여기에 라면 1인분의 공원이익 2,900원을 곱하면 총 공원이익은 3,528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떡볶이 판매를 중단할 경우 당초 상황 2에서는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이 현재보다 2,106만 원 감소하게 되었으나 상황 4에서는 라면에서 총 공원이익이 3,528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은 현재보다 연간 총 1,422만 원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제에서는 라면과 떡볶이는 대체재임에 따라 떡볶이 판매를 중단할 경우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떡볶이 판매는 중단하는 것이 홍길동 분식점의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자 제품을 생산 판매 중단하고자 할 경우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세 가지 사항으로 공원이익, 절감 가능한 고정원가, 다른 제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